안녕하세요. 투더리군 TV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씩 도시락에도 쏙 들어가는 그 과일, 바로 노랗고 귀여운 바나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나가 멸종 위기라면 믿으시겠어요?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바나나를 구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바나나가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말이에요. 지금 마트에서 사는 바나나는 거의 대부분이 캐번디시라는 품종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로미셸이라는 바나나가 전 세계를 주름잡았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로미셸이 전 세계 바나나 수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범인은 바로 파나마병이라는 곰팡이였어요. 이 녀석이 바나나 뿌리에 침투해서 식물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마치 사람의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바나나 나무 전체가 서서히 말라 죽고 한번 감염되면 그 땅에서는 수십 년 동안 바나나를 키울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로미셸이 멸종된 후 과학자들이 찾아낸 구원투수가 바로 캐번디시였어요. 다행히 이 품종은 파나마병에 저항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캐번디시가 전 세계 바나나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파는 바나나 맛 사탕을 먹어보면 실제 바나나와 맛이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 인공 바나나 향은 그로미셸의 맛을 재현한 거거든요. 그로미셸은 지금의 캐번디시보다 훨씬 달고 진한 향이 났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파나마병도 진화를 한 거죠. 새로운 변종인 TR4가 나타났고 이 녀석은 캐번디시도 감염시킬 수 있어요. 1990년대에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지금은 호주,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중남미까지 퍼져가고 있어요. 2020년대 기준으로 이미 20개국 이상에서 TR4 감염이 보고되었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나나의 특별한 성질 때문이에요. 바나나는 씨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번식할 수 없거든요. 시장에서 파는 바나나를 잘라보면 가운데 검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퇴화된 씨앗이에요.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바나나는 사람이 일일이 심어서 키워야 해요. 더 놀라운 건 같은 품종의 바나나들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복제인간처럼 말이죠. 한 그루에서 뻗어나온 줄기를 잘라서 심으면 똑같은 바나나가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캐번디시 바나나는 전 세계가 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클론들인 셈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한 놈이 병에 걸리면 전부 다 똑같이 걸리거든요.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져 버리는 거죠. 다양성이 있으면 일부는 저항할 수 있을 텐데 전부 똑같으니까 전멸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바나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소비되고 있어요. 매년 1억 톤 이상이 생산되는데 이는 쌀, 밀, 옥수수 다음으로 많은 양이에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바나나가 주식이나 다름없어요. 우간다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하루에 바나나를 몇 개씩 먹으면서 살거든요. 각 나라마다 바나나 문화도 다양해요. 인도에서는 바나나 잎으로 접시를 만들어서 음식을 담아 먹고 필리핀에서는 바나나 큐라는 길거리 음식이 인기죠. 태국에서는 바나나를 코코넛 밀크에 끓인 디저트가 있고 브라질에서는 바나나 비타미나라는 음료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셔요. 그런데 이 모든 바나나 문화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TR4가 계속 퍼져나간다면 정말로 바나나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과학자들은 여러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품종 개발이에요. 전통적인 육종 방법으로 질병에 강한 바나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바나나는 번식이 어려워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10년에서 20년은 기본이거든요. 두 번째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에요. 크리스퍼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바나나의 유전자를 직접 수정하는 거예요. 질병 저항성 유전자를 넣거나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식으로요. 호주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이미 TR4의 저항성을 가진 캐번디시 개발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유전자 편집에 대한 윤리적 논란도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전통 품종 복원이에요. 전 세계에는 사실 수백 종의 바나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캐번디시는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과학자들은 지금 야생 바나나나 전통 품종 중에서 질병에 강한 것들을 찾고 있어요. 바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플랜틴이에요. 플랜틴
플랜틴은 바나나의 친척으로 크기가 훨씬 크고 전분 함량이 높아서 감자나 고구마처럼 요리용으로 주로 사용돼요. 가장 중요한 건 질병에 강하다는 거예요. 파나마병에도 상당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는 이미 플랜틴이 주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간다에서는 플랜틴을 삶아서 으깨서 만든 푸푸라는 음식이 있고 콜롬비아에서는 플랜틴을 구워서 치즈와 함께 먹기도 해요. 또 다른 해결책은 재배 방법 개선이에요. 단일 품종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품종을 함께 키우는 거죠. 그러면 한 품종이 병에 걸려도 다른 품종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다양성이 핵심이에요. 생물학적 방제도 연구되고 있어요. 파나마병과 싸울 수 있는 다른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죠. 자연에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예요. 우리가 다양한 바나나 품종을 받아들여야 해요. 지금 우리는 완벽하게 노랗고 크기도 일정하고 흠집 하나 없는 바나나만 선호하잖아요. 하지만 자연에서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바나나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레드 바나나라는 품종이 있어요. 껍질이 빨갛고 과육은 좀 더 달콤해요. 그리고 애플 바나나라는 작은 품종도 있고요. 여러분도 마트에서 이런 다양한 바나나들을 발견하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일부 고급 마트에서는 이미 다양한 바나나 품종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맛은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어요. 공정무역 바나나 로고를 확인해서 구매하거나 바나나 폐기물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공정무역 바나나는 농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바나나예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바나나를 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테니스 경기에서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이 그 예예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건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니까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도 있어요. 바나나 산업은 수백만 명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바나나 농업이 주요 수입원이거든요. 바나나가 사라진다면 이들의 삶도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기후변화도 바나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바나나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한데 지구온난화로 재배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더워져서 바나나를 키울 수 없게 되기도 해요. 반대로 터키나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는 새롭게 바나나를 재배할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바나나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은 바나나 폐기물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고, 일본에서는 바나나 섬유를 이용한 의류도 개발하고 있어요. 인도의 한 스타트업은 바나나 잎으로 일회용 접시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죠.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농업 위기를 극복해왔거든요. 감자 대기근, 포도필록세라 사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때마다 과학과 기술로 해결책을 찾아냈죠.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위기이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과 농부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바나나 연구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국제 바나나 연구소 같은 기관에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협력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바나나 한 개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복잡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바나나를 드실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달콤한 맛 뒤에 숨어 있는 농부들의 노고, 과학자들의 연구,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나나 멸종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레드 바나나나 플랜틴 같은 다른 바나나 품종을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바나나가 멸종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작은 관심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맛있는 지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